캔들의 구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거고,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보통 뭐 양봉, 음봉 이런 건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 분도 계셔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거기에 앞서서 다음날 상승하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확률적으로 높게 찾을 수 있는 거는, 캔들 분석에서는 분차트상 우상향으로 마무리하는 종목은 다음날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정권 분석에는 여러 가지 분석법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경기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뭐 요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전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뉴스 이슈 분석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은 종목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총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 분석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분석법이죠. 좋은 기업을 찾고, 이 기업이 현재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적자가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하는 분석이 기본적 분석이 되겠죠. 기술적 분석은 좋은 기업을 찾았다고 칩시다. 좋은 기업을 찾았으면 이왕이면 저가, 이왕이면 남들보다 싸게 매수해야 되겠죠.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당연한 간단합니다.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면 되는 것이고,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면 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말 그대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 좋은 회사는 우리가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왕이면 낮은 가격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고 파는 타이밍을 잡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 기술적 분석의 근간이 되는 것은 캔들 분석법, 거래량, 이평선, 주추세, 그 다음에 지지, 그 다음에 저항, 엘리어트 파동 이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적의 매수 타임, 최고점에 매도하기도 하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게 캔들 분석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거래량, 그 다음에 이평선, 그리고 주추세,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파동 이론.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6, 7가지만 알아도 주식 매매하는데 아무런 다른 사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캔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평선을 만들고요. 이평선들이 모여서 주추세를 만듭니다. 그리고 주추세가 만들어지고 나면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지와 저항에 따라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습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이라 해서 1, 2, 3, 4, 5 파동, ABC 조정 파동,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까지 마지막에 제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첫 시간에 집중해서 좀 들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캔들은 양봉과 음봉이 있습니다. 양봉은 상승입니다. 상승이고 음봉은 하락이겠죠. 9시 시작할 때 딱 시작한 가격이 우리가 시가라고 합니다. 시가. 그리고 당일 장중에 가장 고가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고가, 높은 가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당일 가장 낮은 가격을 우리가 저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3시 30분에 마감한 가격을 종가라고 합니다. 자,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마감했다 그러면 양봉이 나오는 거고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마무리했다 그러면, 종가가 낮은 가격에서 마무리했다 그러면 음봉으로 변하는 겁니다. 왜? 시세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양봉이면 상승했구나, 음봉이면 하락했구나, 직관적으로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시가와 저가, 고가, 종가로 이 네 가지 요소로 캔들이 형성된다. 이런 캔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월봉이 되고, 주봉이 되고, 일봉이 되고, 분 차트로 들어가면은 1분 차트가 되고, 10분 차트가 되고, 20분 차트, 60분 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캔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캔들은 후행성입니다. 매수와 매도가 체결된 시점을 이런 캔들로 하나하나 만들어내기 때문에 후행성이겠죠. 매수 매도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알 수 있습니다. 낮은 가격에서 많이 매도가 나왔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매도세가 강하구나, 사자보다 팔자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높은 가격인데도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조금 더 상승할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캔들이 만들어지는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시가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시가는 언제? 아침 9시 시작할 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에서 만들어지고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고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을 보이고 고점을 찍고 다시 마무리한 하락이 나와서 마감을 했다. 그러면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가격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양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가 장 시작하자마자 9시 시작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다. 그러면 당일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음봉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음봉과 양봉 캔들 하나만 보더라도 분차트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분차트의 흐름을 보고 다음날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를 일정 부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캔들의 분차트의 모양을 보고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상승을 보이다가 하락도 보이고 이렇게 상한가 마감했어요. 그러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는 아침 시가부터 계속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구나. 일단 기본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가 10,000원에 시작을 하고 장중에 상승을 보이다가 상한가 언저리까지 보이고 13,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종가는 밀려서 이렇게 마감을 했다 그러면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시가가 10,000원이 아닌 1,500원에 시작을 해서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상승을 보이고 다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라고 하면 이런 캔들, 웨이브 캔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캔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분차트의 흐름을 어느 정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시가에서 1,500원 정도에 시작을 했다가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보이고 다시 하락을 보이고 마감한 게 이런 웨이브 패턴이 나오는 거죠. 자, 시가는 11,000원, 12,000원에 시작을 했다고 치고 갭 상승을 시작을 해서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밀렸어요. 아래로 음봉으로 나왔겠죠. 밀렸다가 다시 꾸준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마감을 했다. 그러면 이런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반대가 되겠죠. 갭 상승을 해서 10,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쭉 상승을 보였다가 이렇게 하락 마감하면 되겠죠. 이런 캔들이 나오겠죠. 반대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상승을 보이고 다시 급락을 보이고 다시 상승을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분차트를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시작을 해서 상승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또 상승했다가 급락했다가 또 상승했다가 이렇게 마감할 수도 있는 거죠. 흐름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파동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T자형 점상한가인데 점상한가는 뭐야? 13,000원 그대로 시작해가지고 시세 변화 없이 그대로 마감해버린 건 우리가 이렇게 점으로 표시됩니다. 차트상에서. 굉장히 강한 패턴이죠. 만약 하한가에 들어갔다 그러면 하한가에서 이렇게 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상한가를 치고 한번 물량이 나왔다가 다시 상한가를 닫고 마감한 게 이런 T자가 달린 거죠. 차트상에서 간혹 급등주 패턴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십자형 이거는 무승부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고가에서 나올 수도 있고 저가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도지 모양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위로도 상승 아래도 상승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아침에 시가에서 그대로 마감을 하면 이런 캔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캔들은 거래량이 어떻게 터졌느냐에 따라서 해석 범위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는 힘겨루기가 무승부라고 보시면 돼요. 팔자도 많았고 매수자도 많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시가와 종가가 겹쳐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승부다. 힘겨루기가
일어났지만 무승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음날 상방향이든 하방향이든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대신 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라든지 이평선들이라든지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조합을 해서 봐야 되겠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듯이 다음날 상승할 수 있는 캔들은 과연 뭔가. 분차트가 시작을 했는데 시가에서 시작을 하고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을 하고 다시 이렇게 마감을 했다 하는 캔들보다는, 분차트의 흐름이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밀렸다가 위로 상승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아래로 내려와서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한 패턴이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이 아래 구간, 즉 저점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돼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 매수 주체는 누군지는 참고 분석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뭐 1.5 세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력이 유입이 됐다. 왜? 큰 돈으로 급등을 시켜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구간을 상승을 시킬 때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다음날도 하락하는 것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캔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서 시작을 하고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던 거는 누군가가 여기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해서 마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다음날 또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가겠다. 추가 상승을 하겠다 라는 의지를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매물을 맞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강하게 올린 상승시킨 주체들이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을 보였는데, 이렇게 상승을 보였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렇게 마감했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고점 구간에서 누군가는 팔았다. 누가 팔았을까요? 이 만원에서부터 13,000원까지 상승시킨 이 세력들이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된 상태에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아래로 밀려서 마감을 했다면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요? 하락이 나올까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고점에서 몰려있던 개인 투자자나 고점에서 샀던 사람들이 손절매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세력들의 물량이 여기서 출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마감한 것보다는 우하향으로 내려오면서 마감한 캔들은 안 좋다. 이왕이면 종가 부근에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쪽을 선택을 하셔라. 물론 단편적인 이 하나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더 상승이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캔들을 분석을 하고 종목을 찾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보셔야 된다. 여기에서 신뢰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캔들, 거래량, 이평선, 그리고 추세, 그리고 지지와 저항, 그리고 파동, 이론, 이런 것까지 다 모두 복합해서 이런 걸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같이 분석을 한다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라는 부분. 오늘은 캔들의 구조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래량도 말씀을 드릴 거고 이평선도 말씀을 드릴 거고 추세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어느 하나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기본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이것만 제대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종목을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이 종목 매수해야 되나요? 아니면 매도해야 되나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다 알아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대부분 캔들 그리랑 이평등 추추세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분석 능력이 여러분들과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이런 부분들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